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긴 합니까? 약속도 빵도 내고. 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위클리 이슈 뭐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뭐 일단 그 기존 언론 보도된 것들하고 같이 조금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만 좀 간추려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하고 배달의 진주 관련해 가지고 네. 진주시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분들이 간담회를 했답니다. 네.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이제 미정산 대금이 한 2억 300만 원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 일단 11월 30일까지 미정산 대금을 좀 회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대금 회수가 안 되면 시가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정도입니까? 네. 안탈 것 끝입니까? 아니 이걸 잘 운영이 됐으면 이게 이제 진주시가 또 운영하는 또 민간에 또 운영을 맡겠다 이 말이죠, 그죠? 한번 다뤘죠. 네. 다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과 이제 공공 그런 이제 문제점들 사실은 이제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그 안에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네. 윤성관 의원이 진주형 그 배달앱 운영 중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윤성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민간 운영사를 선정할 때부터 좀 잘못됐고 3개 업체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맡겼는데 중간에 2개 업체가 붙어 나서 운영을 포기해버리고 네. 이제 마지막 1개 업체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업체마저도 이제 운영을 사실상 중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한 2명, 3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운영이 사실부터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언론에 처음 이게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때 윤성관 의원 이야기는 8월 달에 이미 배달의 진주 이 자체의 운영상의 난맥상이 나왔는데 왜 그때 시가 이걸 미리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 운영에 관해서 좀 챙겨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이 운영사 그죠? 운영사 문제 이것도 영세 업체지 싶어요. 대행하는 업체가 그리하면 이게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할 때에 누가 지역의 어떤 점주가 이걸 믿고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특히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인데 영세업자들이 만약 이 문제를 시가 이번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지원하지 못하면 다음에 진주시가 무슨 이와 비슷한 일을 할 때에 이런 하겠어요? 이거 하지는 못하고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일단 가장 급한 거는 이제 가맹점에게 이제 지급되지 못한 정상금, 정상금을 이제 어떻게 이제 피해가 없이 이걸 이제 정산을 할 수 있게 시간 만들어 줄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 그 자체가 인간 공고앱 하는 운영 업체가 만약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건 무조건 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 지금.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중간에 있는 운영업체가 민간 업체인데 부도를 냈단 말이죠. 부도를 내면 참 그 정산을 받지 못한 영세 식당 업주들은 앞으로 정산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공공. 뭐 민간 이게 공공의 업무를 하더라도 민간이 개입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공공과 민간이 공공이면 공공 업무가 이게 보면 짬뽕이 돼 있는 속칭 짬뽕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일단 윤상관 의원의 주장은 그래요. 일단 8월에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났으면 그 후속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좀 시가 좀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시로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결국 시민하고 가맹점주들만 지금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 배달의 진주를 이용한 그 시민들도 많단 말이죠. 네. 어떤 그런 이용률도 있고 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부도났다고 해갖고 지금 현재 진주시 입장을 보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진주사랑 상품권을 뭐 돌려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그 답변할 공무원 그 태도를 보면 그냥 뭐 현재 이래서 현재 뭐 돈 안 주면 뭐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 딱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경훈 의원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 구제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조치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물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공공 부분에서 그 피해자들한테 물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건 시가 물어줄 게 아니고 이 운영한 대행 업체가 물어줘야죠.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그 구상권 청구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미정상금 대금을 어떻게 좀 받게 해주면 좋죠. 고소라든지 뭐 법률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조금 잘 운영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달의 진주 이게 한번 실패한 게 사실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공공의 영역이 이제 민간의 영역과 어떠한 협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좋은 사례가 됐다고 봅니다. 뭐 우리 본부장님 뭐 공공은 민영에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들어가면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 예. 왜냐?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분야는 민간에서 꺼려하거나 민간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그게 이제 우리 재정이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지. 민간의 그 민간 부분에 뭐 잘 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뭐 민간분이 먼저 뛰어들어서 시장을 개척한 부분에 우리가 민간이 뭐 개척이 안 되니까 사실은 조금 가져온 거 있고 뭐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그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다른 지역도 실패를 했고 진주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실패를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이게 좀 잘못 시장 진단이나 이걸 잘못했다 상황 진단을 잘못해가 진입을 했다. 뭐 취지는 뭐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좋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가 이제 이 부분에 그냥 뭐 우리가 뭐 돈 때문에 거 아니니까 뭐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결국 좀 그 잘못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시민들이 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그 면밀히 진짜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 결국 이 보여서 이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순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 그죠? 그렇죠.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식당 업주들한테는 같은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이런 시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지자체 정책 실패를 이제 민간으로 책임을 돌렸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런
그래서 이유들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정책적 현재로서는, 에러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에러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가맹점주들한테 현재 그 미지급된 대금 정산을 위해서 시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해봅니다. 당연히 해야 예. 될 의무죠. 그리고, 안 그래도 피해 안 본 시민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 입은 시민들 특히 또 말할 것도 시의 없겠죠. 시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어떤 예, 식으로든. 그 진주 대첩 그 역사공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뭔가 봤는데요. 그 개장 한 달 만인데 지난달입니다. 10월 28일 날 그 대첩 광장에 그 심어놓은 그 소나무가 고사가 됐다. 이래 가지고 하는 그 얼른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 나무를 본래 이제 거기 있는 나무도 아니고 이제 딴 데서 가져온 식재한 거죠. 예, 식재한 건데. 공원을 위해서 조경을 위해서 식재한 것인데 음,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음, 100그루를 집으면 아마 그게 고사율이 있을 겁니다. 그 조경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상당수는 그 고사를 해요. 고사를 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이제 계약을 할 때 주로 몇 프로가 내지는 언제까지 몇 프로가 고사한다는 그 뭡니까 예측치 아래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AS를 우리 그 전자제품 AS 받듯이 자동차 AS 받듯이 그렇게 하죠. 아마 시에도 시에서도 아마 그런 좀 조치를 뭐 해가지고 관찰 싶은데. 현재 뭐 네. 알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뭐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대책을 그게 이제 AS 마련을 기간이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조경업자들 심은 식재 한 사람들한테 뭐 1년 내에 중단하면 다시 교체를 해주든지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진주 대첩 역사공원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소나무 몇 그루 말라 죽은 것도 일단 그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현재까지는 진주 대첩 광장 이거는 또 진주 대첩 광장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대첩 광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공원이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고 일단 저 조경 전문가 인터뷰가 이제 있는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그 우리 땅의 노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복사열 있지 않습니까? 복사열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흙을 이렇게 파서 다시 이렇게 덮고 이러면 이제 그 땅이 그 흙이 좀 이렇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일단 경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입이 탈수 현상을 뭐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과 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기도 뭐 가을에 또 이걸 그러니까 식재를 급히 하는 바람에 참 그 조처를 하기 위한 뭐 조경 업체와 뭐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끝입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나무 벌겋게 돼 있면 또 보기는 싫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진주대첩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이렇게 기회를 맞춘다거나 뭐 너무 빨리 이게 축제 기간 10월 축제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 좀 그런 이게 부분은 좀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경 전문가는 봤을 때 좀 너무 이렇게 좀 급하게 처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100그루 심으면 몇 프로는 고사하거나 피해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죠. 문제는 이제 옮겨 심기 때문에. 대첩 광장 앞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게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제 조경 세 그루부터면 뭐 이 나무 크지 않습니까? 한 40-50년 된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나무가 고사한다 뭐 이러니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는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 한 걸 이제 한번 다 봤거든요. 네. 다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최신용 의원이 그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특정 업체들이
이제 공사 같은 경우를 막 여러 건 이렇게 수주를 했다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이제 지적이 한 게 있거든요. 10건에서 뭐 20건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같은 시기 같은 날짜에 독일 업체가 막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뭐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특정 감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내년에는 특정 감사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신용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 감사가 아니고 수시 감사를 좀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이제 조금 지역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진주시에서 2025년 스마트 시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좀 전문적이라서 제가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봐도.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핵심이냐 하면 제가 자료를 잠깐 가져왔는데 이 용역 금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찰을 하는데. 근데 이 입찰을 하는데 뭐가 붙어 있느냐면 물품 공급 기술 지원 협약서라는 게 그 용역 계약 안에 밑에 붙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존의 업체들한테 여기 용역을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의 이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는 이 업체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건소시엄 형태다 이 말이죠. 건설시험이 아니고 건소시엄은 아니고 현재 요 업체가 지금 제조 공급사가 주식회사 데 그 협약 금액이 있어요. 진주시하고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하는 금액이 한 4,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유지보수 용역 입찰 여기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금액은 기존에 요 업체한테 4,2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돈도 남도 안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아니 이런 용역을 이런 입찰을 왜 하느냐. 그러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지. 요 업체면 뭐하는 다른 업체가 달라들 이유가 없잖아요. 몇백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충 낙찰률 적용해가지고 계약률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한 500만 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뻔하잖아요. 누가 입찰을 해 들어가도 4,200만 원이라는 돈은 줘야 돼요. 그 업체에. 그러면 계약금이 한 4,700만 원 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입찰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하지. 그런데 입찰을 몇 개가 했냐면 입찰을 7개나 했어요. 입찰 업체가 7개나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등록이 된 입체가 주식회사인데 이 업체도 입찰에 참가를 한 거예요. 이건 게 했는데 또 덜렁 이 업체가 되지. 낙찰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최대 500만 원도 안 남는 이런 입찰에 7개의 회사가 입찰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50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신용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 일감 몰아주기 무슨 사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면 단위에 요 면에 2개 하고 또 다른 면에 2개 하고 뭐 이런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있겠지만 현재 용역 관련해 갖고 입찰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 불만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담당 협약서를 맺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또 덜렁 낙찰을 받았네요. 그럼 이 업체도 기존에 4,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 때문에 지금 7개 업체가 달라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최신용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 감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혹은 이 상시 감사라도 좀 해가지고 어떤 사람 물론 뭐 다 골고루 다 벌어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만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4천 몇백만 원짜리 7개 업체가 500만 원 그거 버릴 거라고 그냥 하면 그냥 500만 원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업체한테 협약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지역에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가진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에게 넘어가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용역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역 업체나 지역의 전문성을 키워주기보다는 전부 다 외지에서 편한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도 용역도 특정 업체가 1년 하고 나면 바꿔줍니다. 또 한 업체가 오래 못 하도록. 왜냐하면 다른 지역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런 이번에 그 시청사 하는 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전화를 해봐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식으로 용역 그 입찰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저희들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 요 뭐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협약서를 맺은 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업체가 입찰을 했고 또 들커덩 또 그 입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주 참가한 업체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참가를 안 하지 싶은데 저 전상적으로 통상적으로 7개 업체나 참가하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업체들만의 그 분야에 뭐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는 요 사업은 지금 뭐 C 업체입니까? C 업체가 유지 보수 내지는 뭐 이 특허 기술이나 갖고 있으면 업체를 빌고 다음번에는 그다음에 A와 B라는 업체는 요 C 업체가 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다음 부분은 또 A라는 업체를 C가 밀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 관련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낙찰률 그 계약률 적용해 가지고 뭐 한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남는다고 치면 그냥 이거는 입찰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낙찰되면 500만 원 벌어는 거고 그런 거 떨어지면 그만인 거고 이런 거예요. 어차피 기존 하는 업체인데 돈은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연 그 입찰을 하는 게 맞는지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굉장히 하도록 돼 있든지 하도록 돼 있을 거는 그렇겠죠. 너무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 정도로 그 낙찰률 그 계약률 적용하고 이러면 아까 저는 4,200 줘야 되잖아요. 그 어차피 누가 되더라도 요 C업체 요 시스템을 구축한 C업체는 다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다 하는 거네. 다 하는 어떤 업체에 되든. 어떤 업체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지역에 협약이 문제구만. 그럼 그 협약이. 그러니까 협약이 문제지. 예, 그런 게 있어요.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협약이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이 사람 어떤 업체 되든 이 업체가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홈페이지 진주시 관련 홈페이지를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럼 여러 진주 시설 관리 공단처럼 그죠? 새로운 뭔가가 출연 기간이나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하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축을 하면 보통 그런 홈페이지 만약에 5천만 원이 든다 하면 기존의 진주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하면은 뭐 한 2천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일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이런데 뭔가 한번 해볼 여력도 못 내는 거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홈페이지 할 때 1억 정도 해가지고 잘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시 관리하는 거고 출연 이제 기관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맡겨가지고 그냥 싸게 운영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맞는 건지 지역의 관련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싶은 생각이 좀. 입찰 관련은 참 뭐 오래 전부터 이거는
뭐 얼마 이하는 뭐 견적 입찰을 해라, 경쟁 입찰을 해라, 뭐 숱하게 여러 제도도 나오고 시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늘 입찰 관련은 늘 문제는 있습니다. 늘 문제 있고 한 업체가 되면 99개 업체는 반발하고 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8개 업체가 했는데 화객서를 맺은 업체도 들어갔다는 게 물론 진주 업체로 제안을 걸어놨으니까 진주 업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8개 업체에서 적어내잖아요. 얼마 이래가지고 적어내가지고 그걸 뽑은 걸 가지고 그 나눠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 업체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공정한 입찰이 되려 그러면 협약을 맺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고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역 업체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업체가 C 업체가 뭐 다 하는데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뭐 A 업체를 서류상 좀 해가지고 낙찰을 한들 내가 실무는 C 업체가 그대로 할 것이잖아요. 뭐 그런 건데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게 자기 죽을 짓은 안 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행식상 입찰 요건을 그럴 받춘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유지 보수 자체에 이게 본 예산이 4,7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뭐 저는 그걸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금액도 좀 그렇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또 그 해당 업체가 또 그걸 받았다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A 만약에 8개 업체 참가했다 그죠? 그럼 C 업체가 어차피 요게 기술 유지권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 나머지 7개 업체는 누가 돼도 뭐 관계는 없는데 해필 이 C 업체가 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지 그죠? 자기들은 또 받아봐야 내가 500만 원 정도에 뭐 그러니까 C 업체는 입찰을 참가하면 500만 원 더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C 업체는 배제하고 하든지. 근데 실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뭐 줄 건데 어차피 줄 건데 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요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뭐 이 A라는 업체가 가도 내가 C 업체가 할 것이고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런 문제는 아니, 본부장님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걸 그리 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공무원 내가 이 업무를 본다. 그 어차피 C 업체하고 일로 해야 된다고 결국은 구축 해난 C 업체. 강 PD 뭐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왜 A라는 없어요? 업체가 뭐 낙찰을 받는들 내가 C 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 더 수월하겠는데 C 업체가 받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건데 나는 그 아주 행실은 갖춰야 되죠. 멍청한 질문을 하면 어차피 줄 건데 주는 돈인데 왜 지역 업체들 뭐 들러리는 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낙찰에는 500만 원이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덜러리 시험.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러리. 행식 공무원들은 행식에 죽고 행식에 산다. 행식을 갖춰야 나중에 그냥 수익액 덜렁 C 업체를 주면 와 일이 좋노. 이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행식을 갖춘 것이다. 절차를 갖춘 것이다. 요 부분 좀 더 알아보고 행식과 절차에 사는 게 공무원. 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가능하면 다음 주라도 한번 요 부분이 돈은 그 4,300만 원가 그래요. 한 43억이나 430억짜리를 해야지. 하려 그러면. 또 기운 뺀다. 아이고 참. 그다음에 그 LH 10단지 아파트에 막 균열 생기고 해서 난리랍니다. 지금. 10단지가 어디 있는 게 10단지 지역 쪽에 LH 앞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는 제가 인터체인지 근처 쪽. 그 강 옆에 영천강 옆에 있는 제일 마지막 그게 10단지구나. 그 제일 위치는 제일 좋은 곳인데 자연 환경 가깝고. 그게 이게 순살 아파트는 아니겠죠? 네? 순살 아파트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좀 진주 삽니다만은 진주의 최고의 기관이 LH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기업이죠. 공공기관인데 안타까운 게 신뢰도가 LH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옛날부터 LH는 왜 전국에 있는 LH의 아파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왜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 왜 이름을 바꾸려고 안달일까? 그 이름을 다 바꿨죠.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진주도 LH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LH 아파트들이 이름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LH라는 이름을 LH를 안 빼요. 쓰고 왜요? 이유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LH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LH 사람들이 LH 구성원들이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이렇게 LH를 운영해야 되는가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LH 관계자 같으면 LH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기업인데 LH의 명예를 걸고 진짜로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전국에 있는 LH 아파트 이름을 다 바꿔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심지어 진주에 있는 LH 아파트 몇 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이름을 시공사 LH가 발주하고 LH가 시행한 그 아파트를 전부 이름을 다 바꿔요. 저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 아닐까요? 신뢰 품질이 문제죠. 품질이 문제인데. 품질. 우리나라 최고의 그럼 최고가 최악의 품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거 보면 여기 보면 이거 3, 4단지인가 옛날에 처음 저기도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주방에 뭐 도마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뭐 하여튼 주방 기구 때문에 주방 그 시설 때문에 그때 입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했죠. 그래서 LH 관련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한 번도 못 전할까요? 맨날 뭐 잘못된 만남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주하고 아니 L과 H가 보이세요? 네, 보세요. 이 민간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민간 업체, 아파트 업체를 보면 땅을 사는 사람은 시행사라 그래. 시행사. 그다음에 땅을 만들어 놓고 땅을 뭐 구입하든지 뭐 동의를 받아서 땅 작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공사를 찾아요. 시공사는 무슨 뭐 굴지 우리나라 주택 건설 업체들 현대건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업체들을 불러서 시행과 시공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민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LH는 L은 옛날에 토지공사잖아요. 그것도 뭐 민간으로 따지면 이게 시행사란 말이죠. H는 옛날에 주택공사란 말이죠. 시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LH를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 작업도 하고 건축도 하고 막 이렇다고. 보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이미 뭐 LH 돼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고 순살 아파트 만들고 뭐 그 왜 그러냐?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데 통합 이꼴 발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진주 사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합이 살 길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화돼야지. 네? 좀 그런 문제가 민명 있고. 교수님 말씀이 맞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로 볼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전체주의나 군사 독재 때 권위주의 시대 때의 전체주의, 일제의 강점기 시대의 제국주의 그게잖아요. 통합, 이꼴 확대, 식민지 개척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주시의회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단지를 방문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균열, 땅 꺼짐, 누수, 뭐 종합적인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때 또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래 있고 집안 침하 이런 거는 집안 침하는 땅 꺼짐 현상은 그때 당시 이제 급하게 혁신도시 조성했고 그다음 그 위에 바로 또 몇 년 뭐 오랜 시간 있어서 땅 다짐이 이루어진 뒤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혁신도시 한참 막 건설하고 할 때 이제 조급증 빨리빨리에 대한 그게 피해죠. 피해. 순살 아파트 아니까. 그럼 뭐고 뭐. 일단 근데 왜 LH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고 그게 간주가 되나 이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이 최고는 아니고 최대의 공기업이 짓는 LH 아파트가 왜 아크로비스타나 그런 것처럼 안 되냐 특정 이거지. 업체 이야기 돼요. 괜찮대. 뭐 아크로비타 제가 만약에 뭐 사장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한번 지보겠다. 지동각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이 대학은 뭐 서울대, 국립대 뭐 이런 데 좋다고 하면서 왜 아파트는 예?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가 안 좋나 이 말이. 서울도 마찬가지. 여기 진주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해가고. LH 반성하십시오. 반성해야 될 일이고 이 뭐 답답하게 이야기해봐야 뭐 답도 없는 거고 일단 입주민들이 일단 문제 제기했으니까 뭐 하자 보수하고 안전 대책 마련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LH의 역할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10단지도 이게 저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 아파트였죠, 뭐죠? 분양 아파트인가 이게? 그게 다음에는 LH 관련해서 뭐 이야기하면 좀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LH를 잘못 읽으면 또 봐, 또. 아니 LH를 잘못 읽잖아요. 그 글자를 한번 새겨주라고. 네. 내 아파트잖아. 에이, 근데 내 아파트 이래야 되냐고. 그거는 이거 아쉬워할 때 송희 씨한테 문제 낼 때는 잘 맞히세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 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특위를 구성을 2개를 했는데 한 개는 그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최근에는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얘가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행정통합한다고 자꾸 사는데. 글쎄요. 왜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그 민주당 정권 때 부울경 메가시티는 메가시티. 왜 그렇게 뭐 날라간 거죠. 없어졌어요. 뭐. 그러면 이거 왜 또 해 이걸? 어차피 자기 필요 없다며 안 한다며. 그 울산은 떨어져 나갔잖아 지금. 근데 뭘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경남과 그 최근 들어서 우기수 의원 작년인데 우기수 의원이 특위 구성 결의안 제안 이후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정제되고 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필요한 건지 뭐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이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내년에 경남도에서 그 위원회가 한 4개 정도가 특위가 4개 정도가 좀 만들어질 모양입니다. 아직 그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현재 된 게 경남 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고 그다음에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나머지 2개가 지역 소멸 관련하고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 갖고 특별위원회가 한 2개 정도 내년 1월 정도 되면 좀 윤곽을 좀 나타낼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도의회도 도의원들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시나는 지역 유권자들이나 경남도민들한테 뭔가 우리도 뭐 일을 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도민들의 행복, 앞으로의 미래, 뭐 지역 발전, 근데 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특위만 만든다고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낸 특위가 있다면 이제 이런 특위를 만들고 할 때 좀 박수 쳐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하겠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뭐 시의회도 뭐 특위 같은 게 가끔 이제 구성될 때도 있는데 특위의 역할은 뭐 필요성은 인정이 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질책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만들어졌다 그러면 만들어졌다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는 것 같고. 행정통합의 경우를 보면 앞 정권 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또 한당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래서 뭐 뜻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메가시티 하자 그래가지고 또 해봤다고 거의 구체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몇 년 뒤에 또 우리 또 정권 교체와 함께 또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가시티는 무효 아예 뭐 없애버렸죠. 없애버려 다시 또 행정통합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을 잡아서 이걸 계속 지금 현재의 뭐 협약을 가지고 계속 뭐 10년 20년간 추진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또 뭐 그건 모르죠. 선거 때 또 바뀌어 가지고 본부장 예단하지 마세요. 예단을 그건 알 수 없는데 문제는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행정 통합을 하고 나면 하다못해 만약에 부산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하면 일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켜봅시다. 그 일단 뭐 아까 통합이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게 뭐 도민들의 삶을 뭐 좀 더 나아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확신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뭐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가요? 뭐 그 정도로 옥짝옥짝하니까. 뭐 뭔가 이렇게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니까. 이거 통합하면 뭐 더 좋아지나? 통합하면 아니 저 늘 그래요. 통합하면 내가 뭔 상관인데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게 전체 경남도 차원에서 볼 때 좀 지금 현재 지역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위가 좀 알리고 좀 그런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인식의 공유를 좀 해나가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행정 통합론이 계속 발생하고 또 나오고 추진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기가 이기론 있잖아요. 이기론.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풀 수 없는 문제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과연 우리 위클리 이슈는 좋잖아요. 뭐 여기 거리도 생기고. 과연 이게 뭐 국민 민복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얼마쯤 도움이 될까 그런 것보다도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드니까 그래서 계속 공리공람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이거 뭐 필요성이 뭐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 필요한 건데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고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주체가 바뀐 거지. 목표점을 어디다 두는 거냐 하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체가 바뀌면 또 뭐 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 그래서 경남도 의회에서 그 이제 일단 특위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제 뭐 국민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다만 그냥 만든다라고 하는 것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이고 예.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